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록초록한 라프코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뭔가 그 기운이 넘치는 게 간밤에 엔비디아가 8% 넘게 급등했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실적을 좀 짚어봤었던 브로드컴도 6%가 넘게 급등했고 반도체주가 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간밤에 그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젠슨 황이 연설자로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젠슨 황이 준 추석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연설을 또 했던 내용 중에서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결국 HBM3E 납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블랙웰에 대한 그 동안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블랙웰 자체가 이제 설계 결함 때문에 일단 지연됐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또 원래 문제가 되면 또 추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술이 워낙 또 예민하고 민감한 거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젠슨 황이 본인의 입으로 잘 나올 거다 네. 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 반등했죠. 네. 웬만한 우리나라 종목 네. 보다 잘 더 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만에 아침에 주식 시세창을 봤는데 참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간만에. 근데 처음에 약간 하락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다행히 다 말아 올려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자기 전에 미국장 보고 아침에 눈 뜨면 미국장 네. 보시는 분들 되게 네, 많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미국 테크의 동향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뭐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이 오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안 좋은 영향은 더 많이 오고, 아. 네, 좋은 영향은 좀 살살 오고. 오늘 시장에도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최근에서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 짚어볼게요. 애플이 저희가 정말 기대했던 아이폰 16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다소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네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총평을 내리시자면? 예상한 대로 나왔다. 예상한 대로요? 네네. 저는 사실 이제 갤럭시의 다음 투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더욱더 혁신적인 걸 살짝 기대를 했는데 좀 오히려 애플만의 그런 혁신적인 포인트가 좀 부재했다. 그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예상한 대로.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네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면 이거는 폭망. 네. 근데 이게 에이전트 AI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 이건 예.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폭망이다. 네, 전자였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최적화된 디바이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안 나오고 없습니다. 있고, 아직 없고, 네.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죠? 네. 하드웨어 문제. 사실 애플이 이런 회사가 아닌데, 네.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럴까요? 원래 1등 오래 네. 하면, 좀 피곤해졌나? 10년 1등 하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그냥 시장의 예상 수준으로 나왔고요. 네. 올해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하반기는 온 디바이스 AI인데 그게 AI PC든 AI 스마트폰이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어디로 가냐?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 그러면 우리 뭐 그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도 있지만 네네. 전쟁을 수행하는 로봇도 있잖아요. 요즘에 팔란티어. 네, 장난 아니죠. 네. 네. 전쟁에 AI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참 기술을- 아이러니하지만 네, 그렇죠. 사실 근데 팔란티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걸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어려운 회사예요. 네. 왜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그 미국의 어떤 그 군사 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얘들이 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테러 업무나 대전쟁 업무에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적용됐을 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이제 S&P 500에 들어갔는데 네. 팔란티어가 PSR로 따져요. 그러니까 보통 PER로 따지잖아요. 네네. PER 25배 그러면 싸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PSR이 25배입니다. 근데 왜 PSR로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성 높게 쳐지는 거고요. 지금 오픈 AI가 네.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비상장 기업 지금 시리즈 펀딩하고 있는데 오픈 AI의 밸류에이션이 PSR 25배예요. 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 보통 그 벤처 기업보다는 네. 낮은 밸류를 네네. 받잖아요. 이미 상장됐으니까.
근데 지금 엄청 오픈 AI의 높게. 그렇죠. 오픈 AI의 벤처 펀딩하고 똑같은 와우. 밸류를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받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팔란티어 주목을 좀 해봐야겠네요.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트럼프가 되면 네.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가 팔란티어하고 네. 테슬라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규제 완화. 네. 네, 규제 완화. 그런 근데 간밤에는 이제 해리스 쪽 종목들이 오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뭐 네. 그때 힐러리하고 네. 토론했을 때도 다 힐러리가 90몇 % 이겼다고 아. 그랬는데 참 예. 알 수가 없긴 하죠.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미 지지할 후보가 결정된 사람들은 네네. 네, 그 토론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못해도 음. 네, 안 바꿉니다. 네. 저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갈팡질팡. 뭐 중도 네. 좋게 이야기하면 중도 네.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쁘게 하면 기회주의자 저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뽑는 네. 저는 정치라는 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뽑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는데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또 선거 제도가 달라요. 그 선거 인단으로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전에 엘고 부통령하고 조지 부시 후보 간에 그때 득표율은 엘고가 더 많았는데 조지 부시가 됐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했을 때도 네. 결국 득표는 네. 힐러리가 더 많았는데 그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죠. 그럼 선거인단 수로 보면 또 해리스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쪽이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나 네네. 이제 대도시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인구 밀도가 높죠. 음. 근데 이제 러스트벨트나 이런 데 인구 밀도가 네. 낮은데 투표 수는 많단 말이에요. 선거인단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네. 나온 김에 네네. 이제 대선 토론이 어제 있었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는 해리스가 좀 판정승을 거둔 것 같다라는 네. 평가가 있긴 했는데 네. 그러면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아직까지 뭐 불확실하고 변수도 좀 많지만 일단은 반도체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해리스가 우세하든 트럼프가 우세하든 저는 대선 이전까지는 네. 테크 쪽은 작은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크가 빠진 거는 테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네. 거예요. 그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집중됐던 거죠. 그리고 EPS나 성장 쪽으로 보면 지금 테크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다른 쪽에 성장이 나는 게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네. S&P 500에서 제가 M7 빼고 나머지 그게 EPS 증가율이 올해 거의 플랫하다고 했잖아요. 작년 수준이고. 그런 것들 보면 그동안 수급이 너무 과도하게 쏠린 건 맞는데 막상 이 재무제표 까서 이렇게 실적 보면 살 게 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젠순왕의 어젯밤 이제 그 골드만삭스 테크 포럼에서 했던 발언도 중요했지만, 네. 뭔가 트리거만 있으면 반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칩스법도 계속 좀 이어질까요? 트럼프 되면 칩스법은 불확실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네. 시장이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근데 그 미국의 상무 차관이 또 한국의 HBM이 동맹국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네. 좀 그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물론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지만 이렇게 말을 한 이상 뭔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물밑에서 우리 네. 정부한테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이거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중국 제재하면서 그때 네네. 우리 기업들의 중국 폐비 굉장히 불확실했었잖아요. 그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풀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서 유예 조치를 다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참 매크로 이슈가 반도체 시장에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실적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라클의 실적 얘기도 좀 떠들썩했잖아요. 네네. 2분기 효실적을 내면서 두 자릿수 급등이 그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의 앨리슨 회장의 순자산이 하루 만에 19조 원이 늘었다. 뭐 빌 게이츠의 순자산을 넘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일단은 뭐 아마존 웹서비스, MS 그리고 뭐 구글 이렇게 빅3의 맞설 하이퍼스케일러다. 주목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오라클 실적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꾸준히 나왔었던 AI 거품론, 버블론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라클은 뭐 사실 우리 소버린 AI 하면서 네이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네. 미국 기업 중에서 사실 소버린 AI에서 굉장히 제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오라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오라클은 뭐 클라우드 시장에서 빅3에 비해서 좀 규모는 좀 처지지만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라클의 클라우드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뭐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오라클하고도 xAI하고 많은 협력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오라클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어떤 매스 시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특화된 시장에서 존재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도 아마존이랑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빅3 모두랑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오라클, 아마존 둘 중에 누구한테 더 이득이 될까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네. 다르겠지만 오라클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계 1등 기업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TSMC 실적도 좀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TSMC도 8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33% 작년 대비 증가했다. 근데 그날 주가는 약간 좀 하락하긴 했잖아요. 네네. 뭐 어떤 면이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걸까요? 일단 7월이 45%였어요.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또 네네. 떨어진 거네요. 명률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다시 긍정적이었던 거는 올해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이 원래 당초보다 높은 34%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실적 추정치가 당초보다 높아진 이유는 3나노의 가격 인상. 가격 인상. 네, 가격을 네. 지금 캐파는 다 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매출이 늘어나려면 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아. 정말 이제 인텔은 지금 그 골로 가고 있고 네.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테일러에 파견한 인력들 지금 절반 이상을 철수시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쟁자들. 그러니까 또 뭐 가격 인상, 추가 가격 인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가격 인상하면 또 실적이 좋아지고요. 정말 이제 대만은 사실 노났죠. 네. 굉장히 해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전자 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파견됐던 직원들을 네. 다 짐을 싸고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파운드리 1등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 가망이 없다는 얘기로 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건지. 사실 가망이 없다라고 하기는 네. 너무 섣부린 판단이고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이 총체적으로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파운드리도 중요하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중요한데요. 사실 삼성은 지금 본진이 털리고 있잖아요. 메모리. 네. 일단 HBM 먼저 해야 되고요. 네.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HBM4의 베이스 다이를 원래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TSMC하고도 협력한다고 네. 이번에 대만 행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DS 부문장이 5월에 바뀌었잖아요. 전영현 부회장이 바뀌고 나서 뭐 그동안에 뭔가 업무 파악, 현황 파악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게 어설프게 이거저거 다 하다가는 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경쟁력 회복 쪽에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하면 메모리에서 다시 또 많은 돈을 벌면 이게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데 인텔처럼 막 파운드리 투자하다가 본진이 털리면 네. 이게 적자가 나면 대규모 적자가 나면 이게 그때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맞아요. 네, 그거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안 되던 일을 좀 굳이 이거를 좀 철수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니까. 일단 뭐 지금 해외 인력도 30% 가까이 감축할 네네. 것 같아요. 감원을 할 것 같고 네. 사실 뭐 기업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그럴 때는 사실 그 구조조정하고 나면 네. 주가는 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비용 통제가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ROI 자체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가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실적도 좀 줄줄이 하향, 목표 주가도 하향되고 있는데 참 10만 전자 간다던 증권사들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삼성은 참 오르지도 못하고 이번 사이클 마감하는 건지.
네. 사실 뭐 설레발이었죠. 지나고 네. 보니까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커머디티 디램,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범용 디램이 HBM의 이익률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막 이야기했었고, 그게 사실 근거가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디램 라인을 HBM이나 DDR5 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네. 이게 아무래도 기존 레거시나 이런 쪽이 공급량이 줄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이 딱 그냥 찬물을 끼얹었죠. 최근에 CXMT라는 중국 창신 메모리라는 데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려놨더라고요. 지금 월 기준으로 160K, 웨이퍼 기준으로 월 16만 장 캐파를 늘려놨는데, 이게 지금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에요. 한 마이크론 전체 캐파의 54%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또 2배로 늘린대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그 원래 반도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제조업이라는 게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수요를 못 잡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근데 근데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왜 자신감이 있겠어요? 중국 정부가 돈을 계속 넣어주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군리해야 되니까 네. 창신 메모리, 뭐 양지 메모리, 뭐 그리고 그 중심 꼬지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돈을 태워주고 있어요. 정말 천문학적인. 네.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거든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네. 결국 패권 전쟁에서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네, 하이테크 기술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에서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데이터 센터를 지나와서 이제는 좀 전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관련주들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좀 순환매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AI 반도체의 추동력이 좀 떨어지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다시 그 엔비디아 포함해서 AI 반도체, 특히나 빅테크들의 약간 그 주가 퍼포먼스 떨어지면 다시 또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 관련 이런 쪽으로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산업의 덩어리가 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서버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력 관련주들도 이제 계속해서 뭐 볼만하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투자 뭐 의견, 투자 좀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긴 시계열로 좀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아. 분할 매수하기엔 좋은 시점인데, 네. 올 하반기 제가 뭐 사실 달라진 뷰는 없어요. 올 하반기 특히나 이제 미 대선 전후까지의 어떤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뭐 아주 시계열을 1년, 2년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계속 분할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이 만약에 올 상반기 사이클이 끝난다 그러면 업사이클이 1년 6개월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역대 반도체 사이클 중에 제일 짧아요. 네, 1년 6개월 사이클면 거의 미니 사이클 수준이고요. 네네. 그러면 보통 업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되고 다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럼 업 사이클이 짧으면 다운 사이클도 짧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운 사이클에 지금 거의 석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대충 한 몇 달 안 끝나겠네요. 남았잖아요. 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실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내가 여기 몰빵 치고 탁 팔고 나오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쵸, 이게. 자, 오늘 저희가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들도 급등하고 하이닉스도 지금 5% 넘게 상승, 삼성전자도 다행히 좀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좀 장 막판까지 이어지길 고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